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변함없는 월요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7월 29일이죠. 시작을 선언하기 전에 영어를 2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Freedom is not free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발음이 나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실 것 같은데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거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 영어 실력을 보니까 저는 제 영어 실력이 워낙 형편없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에서 2013년 지금 자유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이런 감상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 하나, 이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CNN의 아이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같은 이른바 시티즌 저널리즘인데요. 이 아이리포트에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에 있었던 집회기사가 실린 모양입니다. 그 제목이 Graceful Rain in Heaven 25,000 Candle on Us, 이런 아름다운 제목이 였다고 합니다. 굳이 번역한다면은 하늘에는 Graceful Rain, 자비롭다고 할 수는 없고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러운 비가, 그리고 땅 위에는 25,000개의 촛불이 있었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잘 못하는 영어로 그리고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여튼 29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지난 주말 동아시아컵이 있었죠. 우리는 일본에게 2대1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축구를 안 봐서 정확한 스코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동아시안컵은요, 원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 4개국이 하던 친선 시합입니다. 근데 북한을 빼고 호주를 참가시킨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한일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주인공 박종우를 참가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일본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개의 그림을 붉은 악마 응원단이 말하자면 펼침막을 펼쳐가지고 응원을 했는데요. 그 대한축구협회가 한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 꼴보기 싫다고 자꾸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붉은 악마 서울 지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제 철거하면은 더 이상 대표팀을 응원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이가 집권한 이후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정말 집권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굴종이니 굴욕이니 이따위 수사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그리고 미국에 보이고 있는 굴종과 굴욕은 정말 참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미국의 애틀랜타 경찰이 국정원 규탄 시위를 저지했다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기사에 대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제게 제보한 내용입니다. 아틀랜타 한인마켓이 있는데요. 그 한인마켓은 50 실세끝이라는 소문이 있는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 몇 장을 나눠주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애틀랜타 경찰이 국정원 규탄 시위를 저지한다는 제목으로 실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장소에서 뭔가 시위를 하려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한인마켓 앞에서의 시위는요, 국정원 관련 시위라서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마켓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허락받지 않는 시위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당연히 경찰의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마치 국정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경찰이 그것을 저지한 것처럼 사태를 오도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올바른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세상에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바로 여러분들은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에서 본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서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게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저녁 8시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두 후보의 3차 TV 양자 토론이 펼쳐집니다. 3차 토론 12월 16일의 3차 토론은요, 이정희 당시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 박근혜 양자 대결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쯤 김용판이 주도한 말하자면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댓글 흔적이 없었다는 은폐 왜곡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문제는 그 김용판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발표하기 전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하자면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한 경찰과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이미 그 이전에 커넥션이 있었다는 간접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밤 11시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박근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 곧 나왔다. 이야기는 경찰로부터 사전에 그런 은폐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참 머리 아픕니다. 자, 오늘의 첫 칼럼은요, 미디어 오늘이 토요일자로 실은 칼럼입니다. 과연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문재인은 노무현에게 배워야 한다는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무현처럼 한국 사회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도 드물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검찰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무현을 소환해 괴롭혔다. 망자에 대해서는 비난을 삼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인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무현에 대해 상상 이상의 증오와 저주를 퍼붓곤 했다. 노무현에 대한 부관 참시는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NLL 포기 발언 사건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부관 참시는 하나의 자연인 노무현에 대한 부관 참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미 굳어져 있는 이 잘못된 사회 특권 구조에 대한 혁파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 이런 데 대한 부관 참시입니다. NLL 포기 발언했다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동일한 개념인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박근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과 관련된 덕면적 평화구역, 그게 협력지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려면은 동일한 논리가 박근혜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DMZ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그야말로 155마일 휴전선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매국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노무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단순히 정략과 정치적 셈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에 대한 한국 사회 주류의 뼛속 깊은 미움과 증오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상의식이 골수에 박힌 대한민국 특권 과두동맹이 이 상고 출신의 대통령은 미천한 출신인 주제에 감히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려 한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특권과 반칙을 혁파하고 상식을 복원하며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통해 저지른 죄 말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특권 과두동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휘했던 그런 상식과 원칙의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의 특권 과두동맹, 재벌, 새누리당, 검찰, 보수언론, 보수학계, 종교권력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역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그들 특권 계층에 대해서 반역을 감행한 것이죠. 그래서 99%에게는 환호를 받지만은 1%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태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권 과도 동맹에게 노무현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 셈이다. 그들은 일치단결하여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저지했고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게다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제2의 노무현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무현에 대한 폄훼를 간단 없이 지속하는 중이다. 특권 과도동맹의 노무현에 대한 집착과 정오가 저토록 크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해 그들이 노무현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노무현만큼 올바른 역사식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며 주류에 기련이 맞선 정치인도 드물다. 또한 노무현은 놀랍도록 명석했으며 말과 글의 장인이었다. 특히 노무현은 현실 정치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전국을 읽는 눈이 정확했고 무엇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정치인 노무현은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기적을 일군 사람이다. 이런 노무현을 새누리당을 필두로 하는 특권 과도 동맹이 미워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뭐 노무현에 대한 노비의 청가가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을 기술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을 갑자기 상찬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다음 논리는 문재인은 노무현에게 좀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의 국면에서 문재인이 보여준 통찰력과 판단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NLL 논란은 기실 정상회담록 국정원 사본이 공표된 직후 정치적으로는 끝난 사안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문재인은 국정원 선거 공작과 은폐 사건의 진상규명에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견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 미스를 저질렀다. 아마 문재인은 노무현의 완전한 신원과 복권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대화록 사본과 원본이 얼마나 다를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대화록 원본이 열람됐다 해도 국민들의 80~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강고한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전혀 혹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 상당수에게 노무현은 NLL을 포기했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논리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보면요. 결국은 NLL을 포기해달라는 김정일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기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을 설득해 나갔죠. 결국은 나중에 해주까지 개방하겠다는 그런 약속 비슷한 것을 얻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죠. 그 말투에서 오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노무현은 NLL을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겁니다. 순수함과 진정성은 분명 미덕이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리 중요한 덕목이 아니다 라고 이태경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열을 정비해 국정원의 선거공작 및 경찰청 등의 선거공작 은폐 사건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선두에 문재인이 서야 한다. 자칫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결과 불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게 아니라면 국정원 선거공작 및 경찰청 등의 선거공작 은폐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는 논리다. 이게 새누리당의 논리입니다. 추악하고 불의한 어렵지 못한 논리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유사한 거죠. 우리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국정원 선거공작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부정선거 획책 기도는 말하자면 참정권을 제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일종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의 죄과를 샅샅이 털어내고 그래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와 그리고 그 새누리당 선거 대책본부에 말하자면 이명박 국정원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서 그걸 지레 씹어먹고 야 대선 불복 안 할 거라면은 왜 자꾸 국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붙는 거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정말로 추악하고 더럽고 어렵지 못한 그런 논리입니다. 자, 노무현이라면 분명 국정원 선거공작 및 경찰청 등의 선거공작 은폐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규명에 올인했을 것입니다. 예, 최소한 마각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계획이 결국은 이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정법상 당선 무효나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정권교체 가능성의 제도적 보장에 방점을 찍어 투쟁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도
노무현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태경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몇몇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가 이명박 국정원과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들통이 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라고 전제를 하고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국정원 선거공작의 조사 결과 연루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그거야 당연한 질가를 받아야죠. 예. 선후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2만 5천여 명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왔던 그 어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선거 부정, 대선 개입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죠. 예. 그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겁니다. 예. 노래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를 듣고 오겠는데요. 듣고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는 130분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노래 나갑니다. 네, 오늘부터 라디오 비평 끝나면은 새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좋을 드라마입니다. 제목은 귀태분야입니다. 귀태분야. 네, 김용민 PD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대본에 귀태분야. 다시 한번 그야말로 팟캐스트계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11시 45분에 끝나면은 바로 시작되는 귀태분야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채널이 아닙니다만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금요일 라디오 비평 시간에 가입한 두 사람, 국민금객님과 개핥은 주사발. 이 뭐 좀 발음이 복잡하네요. 두 분,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 지금 가입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미리.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까피따님, 정말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연탄 71님, 연탄 71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이동의 당키님, 당키는 당당이라는 뜻인가요? 예. 당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익산시 함남면 신목리의 완주 21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이동의 유시퐁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오동의 단발머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어정부시 호원이동의 불량고구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 시간에 가입해 주신 이 7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조합원 가입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라디오 비평 시간에 제가 직접 읽어주는 멘트 광고 효과 높기로 소문났습니다. 많은 분들, 라디오 21이 아니라 국민TV, 라디오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광고 시간이 많을 때 빨리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좀 있으면 광고 요금 올라가요. 예. 자,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자 라면서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송비는 1인당 10,000원이고요.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음 카페 NO 부정불법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은 재빠르게 수사를 하겠다면서 온갖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는 둥 마치 노무현 정부가 잘못해서 문재인 의원이 잘못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그딴 수작하지 말라 하라며 검찰은 정상회담록 수사에 예단은 금물이다 라고 일가를 토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2007년 정상회담 관련 인사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수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싸고 한 달 이상 갈등과 혼란이 계속됐다. 사실 오래갈 일이 아니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5%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지난달 말 이후 일관된 것이다. 여야는 일찌감치 NLL 논란을 접어야 했으나 오히려 확대 재생산했다. 그 결과는 국회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의결하고도 회의록 증발이란 황당한 사실만 확인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국민이 진령내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방침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본다. 원칙적으로는 옳지만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빠른 행보가 일종의 예단, 미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예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있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으며 지난 2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혹여 검찰이 당시 회의록 실종의 단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단을 갖고 시사하는 수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폐기 또는 기록관리 시스템의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점에서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건 진짜 저희 추측일 뿐인데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과 그리고 국정원에서 남재준이가 밝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가 저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합니다. 정상회담 발췌록이 그야말로 마사지가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김정일에게 굴종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엉터리 왜곡 발췌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의 남북회담 대화록 전문마저 훼손되지 않았느냐 이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런 훼손된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노무현 정부가 뭐가 겁이 났어. 아니 지금 국정원에 있는 전문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데 뭐가 겁이 나서 그걸 갖다가 폐기를 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남북 정상 간의 회담록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를 시작한 이상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 많은 사건에서 보듯이 일방에 기우는 결론, 즉 이명박에게 유리한, 이명박을 위한 박근혜 정권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리거나 적당히 봉합했다가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고 특별검사의 재수사로 이어질 겁니다. 검찰은 또한
민주당이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공개, 사전 입수 공개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여당이 고발한 사건은 발빠르게 수사하고 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유야무야 한다면 누가 검찰을 믿겠습니까?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 흔들리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위압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 사실입니다. 라고 경향신문 사설이 질타를 했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최연의 위험한 연출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열찬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면 바로 귀태 분열로 이어집니다. 네, 조합원 추가 가입이 단 한 명도 없네요. 한 명 있구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와 그리고 부산에서 지난 주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가입 운동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대구에서는 5명, 그리고 부산에서는 9명인가요? 조합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130명 조합원이 가입을 했는데요. 부산이나 대구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합원들 스스로 나서서 그런 식으로 가입을 시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애써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소개는 해드립니다만은 혹시 소개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개의치 마시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조합원 가입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한겨레의 명칼럼을 경제 관련해서 쓰고 계속 기고하시는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개공교수 이동걸님의 칼럼입니다. 경제민주화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약속한 대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까? 약속한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도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까? 경제적 약자가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이게 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약속했던 거다. 네, 이런 약속을 들을 때마다 이명박이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직접 낭독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문을 보면 여기저기 저는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주어가 없다며 억지를 쓰는 것이 새누리당의 특기인데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주어가 없지 않느냐는 말은 못할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참,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될 나라에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도 참 비극입니다. 예, 이동걸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선거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이명박의 그 솔직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라 정당과 사고의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신들 얼마나 다르실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동걸 교수는 이어갑니다. 사실 노인들에게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예, 지금 헌신짝처럼 처박혔죠. 그리고 그런 결론을 냈던 국민행복연금 행복추진위원장인가 하는 그 사람 선거 때 역시 무슨 말인들 못하랴라는 식의 이야기를 찌꺼냈습니다. 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정권 출범하고 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뒤집는 실력이라면 무엇인들 못 뒤집겠는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것을 앞세워 한 말이 겨우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불과 5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면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고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무능한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나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박근혜의 각종 공약은 집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폐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재벌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야, 이명박 5년 동안 재벌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죠. 여러분들, 밀란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양반 지지도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온 나라의 부가 1%도 안 되는 양반 지지 손에 쥐어졌을 때 밀란이 일어났어요. 이명박 5년 동안 이미 양극화는 진행될 대로 진행됐는데 박근혜 5년에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진짜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예상도 전혀 엉터리 예상은 아닐 겁니다. 이동걸 교수는 이어서 어디 이것뿐이랴,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의 줄포세가 2012년에 경제민주화와 철학이 같다고 했습니다. 줄포세가 뭡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법질서를 세우는 게 법이라는 건요, 가진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줄포세는 가진 자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못 가진 자들을 그야말로 주어 패는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을 푸는 것이 정답이라더니 그 철학을 이어받는 경제민주화에서는 반대로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을 죄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5년 뒤에는 또 무엇으로 바뀔지 아마 표 가는 대로 또 바뀌겠지라고 이동걸 교수는 정말 자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거 때는 당 안팎을 온통 새빨갛게 칠하고 대선 기간 내내 모든 당원들에게 새빨간 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연출을 해대면서도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색깔 논쟁하자면서 달려들지 않았던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색깔과 이념을 앞세운 정치 싸움을 일삼는 것을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 사건에서 우리 모두 여실히 보고 있지 않은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겨우 일부 법 개정이 되었고 그마저도 아직 그 효과는 미지수이니 경제 민주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마치 경제 민주화는 벌써 다 끝난 양 이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자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 편법적으로 늘린 재산이 2조 조짜입니다. 3조 원을 넘고 수익률도 100배, 200배에 달하는데도 세금은 불과 100억 원 내외, 번 돈의 0.2% 내지 0.5%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세금이지만 그나마 첫 번째 세금을 내기도 전인데 부담이 너무 커서 낮춰야 한답니다. 사정이 이런데 누굴 믿겠습니까? 국민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지레 주저앉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씩이나마 힘을 합쳐 꾸준히 해나간다면은 알게 모르게 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작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커피든 빵이든 가능할 때마다 재벌 체인점 대신 독립가게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사주는 것이 경제민주화 국민운동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시는 그런 독자분들이 계시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겨레신문 김종철 기자가 쓴 백선역과 김가진 뒤틀린 역사라는 칼럼은 소개를 신경하게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랬어야 나라의 영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